할아버지랑 할머니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집안에 짓고 다니는 할머니만 그럴 때 아니고 산부인과 이승우 교수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병이죠. 이렇게 뭐 어려운 병은 아니고 바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상뼈고 이건 골다공증 뼈인데요. 정상뼈는 이렇게 치밀하죠. 이렇게 안에 뭔가가 꽉 차 있는 느낌인데, 골다공증 뼈 글자 그대로 바람 들어가 있죠, 뼈 안에. 그래서 뼈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뼈 안에 구멍이 많이 생겨서 작은 충격에서 뼈가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결국 뼈가 바람이 들어가면서 구멍이 나면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골절이 잘 생겨요. 잘 부러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병이고, 그래서 이 사진 보면은 미세골절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렇게 미세골절이 있지만 더 나빠지면 진짜로 골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뼈와 골다공증뼈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척추, 대퇴부, 엉치뼈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손목 이런 데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특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골절이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는 뼈가 부러지는 게 딱 넘어져서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래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손목골절은 주로 이제 중년 녀석에서 나타나고 넘어지면서 손을 짚다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면 척추골절이 발생하고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살다가 병원에 가서 그냥 우연히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발견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골절이 생기는 경우에 키가 줄어들겠죠. 척추뼈가 무너지니까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 짚고 다니게 되고, 그리고 골반골절, 그러니까 여기 대퇴골골절, 엉치뼈골절, 이거는 일어나게 되면은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게 되고, 이게 여기가 아프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죠. 걷지를 못하게 돼서 아파가지고 누워있게 되면서 그래서 1년 내에 한 20%가량이 사망하게 되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골절 발생 건수, 이게 저희 나라 통계인데요. 그래서 50세 이상 환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08년, 2009년, 2016년까지 통계를 봤는데요. 그래서 50세 이상 보면은 이 파란색은 전체, 빨간색은 남자, 연두색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골절 발생률이죠. 발생률 50세 이상 환자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나 이걸 봤는데, 여기서도 앞에하고 비슷한 결과를 보입니다. 전체 건수 약간 증가하다가 뭐 비슷한 경우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발생률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생기냐, 부위에 따른 골절 발생 양상을 보면요, 먼저 남자 보면은 여기 이 파란 거는 상완, 그러니까 팔목이죠. 팔이고, 그리고 요 빨간색은 손목입니다. 손목이고, 그리고 연두색은 척추, 그리고 보라색은 고관절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처음에는 손목에서 좀 많이 생깁니다. 손목에서 좀 많이 생기다가, 그러다가 나이가 들수록, 이건 50대고 여긴 60대, 70대, 80대, 90대죠. 나이가 들수록 손목이나 팔에서 생기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척추에서 발생하는 골절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관절 골절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여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자에서도 보니까 처음에는 손목에서 발생하는 게 남자보다 좀 높은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점점 손목에서 발생하는 건 점점 비율이 낮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척추에서 골절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 증가에 따라서 골량의 변화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보면은 상대 골량, 결국 뼈가 얼마나 튼튼한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이,
태어나서부터 나이가 들수록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갈수록 이제 좀 달라지는데요. 예, 그래서 한 20대 후반, 30대 이때 최대 골량입니다. 이때 뼈가 제일 튼튼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골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계속 골량이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30대, 20대 후반에 30대 이때 뼈가 제일 튼튼하게 됩니다. 결국 신체 기능이 대부분 그렇죠. 태어나서 점점 좋아지다가 한 20대 후반, 30대 이때 신체 기능이 다른 장기들도 가장 좋죠. 그래서 요 제일 좋은 골량이 이렇게 조금 유지가 되다가 그러다가 서서히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대 중반 되면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감소하다가 한 50대 지나면서 이때 여성은 폐경을 맞이하게 되죠. 폐경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감소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나빠져 가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골량 곡선은 이렇게 증가했다가 좀 천천히 감소하는 걸 이상적으로 보는데 좀 노력을 많이 안 하면은 이렇게 이상적으로 천천히 감소 안 하고 폐경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량이 왜 중요한가 보면은 이제 몸무게가 일정할 때 이 골량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뼈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뼈의 상태를 결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인자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신체 활동, 그리고 영양, 그리고 호르몬 요 세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골량이 얼마나 많은가, 젊었을 때 뼈가 얼마나 튼튼한가, 그거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뼈의 견고함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젊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젊었을 때 건강 관리를 잘해서 뼈가 튼튼하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좀 유지가 잘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이 좀 더 빨리 오게 됩니다. 골다공증에 잘 걸리는 위험인자, 요거에 대해서 보면요. 일단 고령, 나이가 들면서 점점 뼈가 나빠지죠. 고령 있고, 그리고 폐경 여성,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 거죠. 결국 나이가 들면서 폐경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칼슘과 비타민 D 부족, 이거는 칼슘 저희가 잘 섭취를 해야 되는데 칼슘을 잘 안 먹으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음주 흡연, 이거 좋은 게 아무것도 없죠. 결국 그리고 운동 중요합니다. 운동 해야 되는데 운동 안 하면 뼈가 약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마른 체형, 저체중, 아무래도 마른 사람들이 뼈가 좀 약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골절을 당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만성질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결국 전반적으로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뼈가 약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할머니의 골절 경험, 이거는 이제 가족력이죠, 가족력. 유전적인 인자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은 좀 아무래도 좀 유전적인 인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약 중에서 어떤 약들은 뼈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이 약을 아무나 쓰진 않고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좀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항경령제, 그리고 헤파린, 이거는 이것도 흔하게 쓰는 약들은 아니죠. 항응고제를 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 좀 쓰는 약들이고요. 그리고 면역 억제제, 이것도 흔하게 쓰는 약은 아닙니다. 좀 특수한 경우에 쓰는 약들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폐경이 빨리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좀 골다공증이 좀 잘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부갑상선 질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자르는 수술하는 경우가 이것도 많이 하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자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국 흡수가 잘 안 되게 되니까 칼슘 흡수가 잘 안 되게 돼서 좀 골다공증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유방암 치료제, 이것도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좀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암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또 골다공증이 좀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아마도 이 검사는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엑스레이 찍으면 됩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고 금방 찍습니다. 누워서 찍는 거기 때문에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금방 찍는데요. 이제 두 군데서 찍습니다. 여기는 척추골이고요. 척추골, 거기는 대퇴골, 엉치뼈 두 군데서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제일 표준적인 방법이고요. 요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교과서적인 방법, 표준적인 방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척추뼈에서 찍은 골다공증 엑스레이 결과지인데 요 그래프를 보면은 저희가 여기에 점이 찍혀 있죠. 이게 바로 측정 값입니다. 이게 결과고요. 요게 초록색에 있으면 정상이고 노란색에 들어가 있으면은 골 감소증, 빨간색에 들어가 있으면 골 다공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군데서 측정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다 이렇게 마이너스 5 정도로 나오고 있죠. 이런 경우는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요 표에서 초록색이냐,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어디에 점이 찍혀 있냐, 이걸 보고 판단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0보다 높다, 그럼 정상으로 보고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여기 있으면 골 감소증으로 봅니다. 골 감소증으로 보고, 그리고 마이너스 2.5보다 낮다, 이거 이하인 경우에는 골 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냐,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동인데 체중이 좀 실리는 운동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조깅, 달리기죠. 달리기, 걷기, 빨리 걷기, 골프, 에어로빅, 스키, 테니스, 배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굳이 이런 운동이 아니더라도 좀 좋아하시는 운동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렇지만 너무 쉬운 운동은 말고요. 어느 정도는 약간 조금 좀 힘들게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어느 운동이든지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적절한 체중이 뼈 건강에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질량 지수 이걸 많이 따지죠. 체질량 지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하고 키하고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거 재가지고 체질량 지수 구하면 되는데요. 이 체질량 지수 19 미만이면 굉장히 좀 마른 체형이죠. 마른 체형일수록 뼈가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살이 찐 사람보다는 마른 사람들이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체중 감량, 요즘 다이어트도 많이 하시는데 지나친 체중 감량은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뼈에는 비타민 D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타민 D가 생기려면은 우리가 일광욕을 많이 해야 됩니다. 햇빛을 많이 써야 비타민 D가 많이 생기는데 햇빛을 안 쐬면 비타민 D가 별로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무조건 해롭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과연 얼마나 햇빛을 써야 되냐, 이거는 뭐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아무튼 너무 햇빛을 안 쓰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환자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햇빛을 많이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우리가 또 타는 걸 싫어하죠. 피부가 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얼굴 타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데 팔다리 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햇빛을 나는 많이 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쓰세요? 물어보면은 햇빛을 직접 쐬는 건 안 좋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모자 쓰고 양산 쓰고 날씨 좋을 때 나가가지고 햇빛 쐰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살을 태워야 됩니다. 살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양산 쓰고 다 이렇게 가리면서 햇빛 쐬는 건 별로 효과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비타민 D가 음식으로 섭취가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800에서 1000유니트 먹으라 하는데요. 그래서 햇빛을 쐬야 되는데 햇빛 별로 못 쐬죠. 그래서 이걸로 하기 어렵습니다. 주 2회 오후 대진 30분 팔다리 노출. 말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기 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식품, 뭐 일부 식품에만 들어있는데 연어, 고노, 청원, 식품으로는 안 되죠. 그리고 식품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필요한 양을 먹으려면 또 너무 많이 먹어야 돼요. 이거를 너무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살이 너무 쪄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보충제를 먹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먹는 것도 있고 주사도 있고 요즘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약을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칼슘, 물론 칼슘도 중요하죠. 칼슘 먹어야 되는데 성인 여성 평균 섭취량 하루 500m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뼈 건강 위해서 폐경 여성 이거보다 더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결국 이거를 이렇게 많이 먹기 위해서는 또 음식으로 먹으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을 먹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원칙,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 하고 음식, 운동 중요하죠. 음식, 운동 중요한데,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결국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뼈가 약해지는 생활습관 교정한다, 뭐 비슷한 얘기죠. 생활습관 교정, 음식, 운동 다 비슷한 얘기죠. 그리고 골밀도를 측정하고 약물 치료한다.
그래서 검사해보고 실제로 뼈가 약하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약물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우리 전 교수님께서 앞 시간에 얘기하실 텐데 여성 호르몬 이거는 좀 골다공증 예방 효과는 확실히 있죠.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은 확실한 장점이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여성 호르몬 치료를 쓰는 거를 저도 좀 많이 권장하는데 근데 아무튼 골다공증 예방 이건 확실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골절 예방 효과 그래서 이제 척추골절은 한 30% 감소시켜주고 골다공증 골절은 20% 정도 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드시면은 골밀도 증가하고 골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이거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병이고 일단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좀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부터 일광욕도 많이 하시고 칼슘 드시면 더 좋고요. 검사해봤더니 뼈 상태 안 좋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칼슘약 꼭 드시고요. 그리고 좀 속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드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 조금 참으시고 칼슘 뼈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칼슘약 꼭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